타인의 미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2020년 독서 코칭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해드린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타인의 미래 작가와 내용에 대한 진행이었습니다. 타인의 미래 세 번째에서는요, 이제 주제에 대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요, 팀 활동이었거든요, 원래는요. 그래서 개인, 사회, 국가, 상황별로 제가 세 가지의 주제를 책에서 뽑아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병사님들이 틈으로 모여서 팀에서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걸 전지에다 적어서 이렇게 발표하고 의견 나누고 이런 걸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지금 비대면, 언택트 이렇게 코칭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별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사님들이 받으시는 페이퍼 안에 제가 이 주제를 넣어드렸거든요. 개별로 좀 한번 코멘트를 길게는 아니고 짧게 좀 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자, 주제를 그럼 보여줄게요. 첫 번째 개인 상황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개인, 사회, 국가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가 뷔페처럼 제가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깊이 있게 한 가지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좀 나름대로 글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두 가지는 좀 가볍게 이런 의견이다 라는 정도로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주제 첫 번째요. 개인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인물이죠. 강한나요. 아버지 강호연과 어머니 신지은이 존엄사 웰다잉 선택해서 3억 원의 돈을 딸에게 주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병사님들에게 같이 이야기 좀 나눠봐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건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보면 강호연과 신지은은요, 딸을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한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웰다잉을 선택하지 않고 딸의 옆에서 있었던 것이 오히려 딸에게 더 힘이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딸에게 이 유산이 딸이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자, 병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상황, 사회생활인데요. 여기에 제가 웰다잉의 아까 3명의 인물 중에 그 한 명이 이혜정이잖아요. 이혜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혜정은요, 사실 아버지와 그 엄마의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는 엄마에게 돈으로 큰 보상을 하고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이혜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외롭고 그 다음에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허무하고 이런 것들의 그 감성적인 걸 갖고 자라게 되는 게 이혜정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 인물이요. 이 인물이 이제 그 주목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이 똑똑하고 이런 자질들이 이제 회사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안타까운 인물에게 이게 눈에 띕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자, 선생님, 병사님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제가 지금 카드를 찾고 있는데요. 네, 여기 있군요. 자, 이 인물이요. 기억하세요? 네, 허상훈이라고 하는 상무인데요. 물론 허상훈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안타까워요. 아내하고 그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굉장히 심한 자폐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잘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안 먹으니까 또 아버지 허상훈이 막 이렇게 폭력을 쓰면
그걸 갖다가 먹는다고 하고 자기 방에다가 막 쌓아놔서 음식이 막 썩게 만들고 정말 가정적으로 되게 힘든데 아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전화해서 막 울고 짖고 집에 돌아와 달라고 하고 어쨌든 불행한 인물인데 이 본인의 가정생활의 불행함을 직장 동료이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은 이혜정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낸 문제는 이겁니다. 요즘 민감한 문제인데 오늘의 주제가 민감한 문제가 주제는 아닙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2035년을 사는 이혜정의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90페이지에 보시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단순 업무를 하며 존재감 없이 평직원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았을까? 아니면 공공연하게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촉망받는 헛똑똑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혜정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혜정은 이 상황에서 상사이면서 계속적으로 일종의 굉장히 성희롱을 하고 이런 인물, 이 허상훈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이거예요. 조용히 이름 없는 존재로 지내느냐, 아니면 촉망받는 이 모든 걸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느냐, 아니면 제3의 대안도 좋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그래도 좀 현명하게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 주세요. 여기 계신 병사님들이 혹시 여성이 아니고 다 남성의 입장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대 입장도 같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 주제는 국가 상황이에요. 지금 저도 되게 두려운 상황이 바로 이런 미래거든요. 20, 30대는요, 노령 인구 복지법을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젊은 세대가. 그래서 국가에서는 웰다잉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노령 인구 증가를 차단하는 정책인데요. 40대에서 60대 이내에 그 인구수를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척추장애, 중증장애, 인지장애 이렇게 9개의 고위험군 질병에 해당하는 항목의 병에 걸리면 존엄적 안락사를 무료로 집행해주고 3억 원의 보험료를 가족들에게 지급을 해요. 그렇다는 건 이 9개의 고위험군에 걸린 사람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연명을 했을 때 3억 원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제시하고 존엄사를, 안락사를 권장을 하는 거죠. 미래 사회도 아니죠. 지금 현재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기 위한 방법으로 웰다잉 정책을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께서요. 그리고 이 늘어나는 그 노령 인구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 그런 거 없을까요? 자, 팀이 같이 모이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혼자서 좀 한번 간단하게라도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페이퍼 안에 있으니까 페이퍼에는 제가 한 3줄 정도로 메모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발표하는 건요. 저에게 페이퍼를 다 쓰셔서 부대에서 지금 대위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코칭 때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영상을 제가 또 다음 책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정성껏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의 그 팀 활동을 대신해서 제가 다음에 코칭 시간에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면화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같이 하는 생각하는 개인, 사회, 국가의 문제도 있지만
병사님들 또는 간부님들 각각의 마음속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를 좀 품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면화 중에서 내 삶의 가치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강한나, 이혜정, 아니면 아까 안타까웠던 허상훈이라든지 여기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박소희라고 하는 그 사장의 출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내가 사는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그려볼 수 있겠죠. 그 사회에서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제 사진이 가리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삶에서 현재도 앞으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중요한 가치를 꼽는다고 하면 세 가지를 개별적으로 좀 뽑아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뽑아봤는데요. 일단 제가 뽑은 것 중에 하나만 좀 힌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켜야 될 가치에 가족을 넣었습니다. 그 가족을 넣은 이유는요,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인물이 강한나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강한나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강한나의 부모님이 웰다잉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강한나 옆에 있어줬다라면 적어도 자살은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요. 물론 가난하게는 살았을 거예요. 33층에 그 일명 그 부유층의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고 3억 원이라고 하는 그 보험료도 못 받았겠죠. 하지만 가족이 있었다면 오히려 강한나는 더 삶에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미로 저는 가족을 뽑았고요. 제가 여기 날짜 써놨잖아요. 뽑은 가치를 써주시고요. 그 이유를 써주시고 날짜를 써주세요. 그래서 이걸 잘 간직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15년, 이 책의 배경이 2035년에 그 시기에 혹시 이 카드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35년에서 15년 전이 2020년을 보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날짜도 써주시고요. 이름도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걸 잘 간직했다가 제가 만나 뵙게 될 때 독서 노트 드릴 거거든요. 그 노트 안에 같이 붙여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세 가지 뽑아주세요. 자, 오늘 타인의 미래, 저는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은 카드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재미있게 코칭 진행하고 싶어서. 근데 다음을 기약하며 타인의 미래는 이제 이렇게 내용 파악부터 주제부터 그 다음에 내면화 과정에서 삶의 가치부터 찾아봤고요. 혹시 이 책이 인상적이었거나 또는 미래 사회의 다른 어떤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 책 3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책의 내용이 과학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좀 어렵긴 한데요. 그 문명국가 그 다음에 이 야만국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문명국에 사는 그 모습을 야만국에서 온 존이라고 하는 인물이 멋진 신세계라고 얘기하지만 멋진 신세계일까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기버라고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진 건 책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의 프레임으로 다 이미 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더 이상의 상상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래서 기억 전달자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로이스 로리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억 전달자를 시작으로 파랑채집과 메신저, 그 다음에 태양의 아들, 네, 이렇게 4개가 시리즈로 쫙 연결되는 책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스포가 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984 조지 오웰이에요. 빅브라더라고 하는 존재가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여기 있는 세 권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소설이고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그리고 있는데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래가 디스토피아야 우울해 암울해 그런다고 하면 현재에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낸 건 아닌가. 왜냐하면 미래가 유토피아야 그러면 지금 현재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래 소설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도서 좀 읽어보세요. 자, 독서록 작성인데요. 제가 독서 공책을 제가 병사님들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온라인 코칭이 길어진다고 하면 제가 군부대로 택배로 보낼 예정이지만 다음에라도 두 번째 샷이 코칭에 만나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제가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록 작성은요. 타인의 미래, 이름부터 도서명부터 작가, 여기 기억에 남는 문장 이런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치 카드 3장을 독서록에다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전역을 하시거나 할 때 꼭 가지고 전역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독서록 작성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다음 차시 책 소개해 드리려고요. 두 번째 책은요. 네. 죄송해요. 이게 두 번째 책이 아니고요. 마무리 이게 우리 시할 때 세 번째 책인가? 그런데 거기에 시가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린다고 가져온다는 것이 다음 책인 줄 알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문제다라는 그 시가 이 책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젖은 개처럼 얌전히 타인에게 손을 맡기는 시간이 있다. 타인은 나의 반대편. 왼쪽과 오른쪽이 악수. 타인은 나보다 나의 오른쪽을 더 잘 돌본다. 타인은 나보다 더 자주 손의 안부를 묻는다. 안부를 묻는다입니다. 이상하게 오타 수정을 했는데 네. 처음에 만든 PPT를 잘못 불러 올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20분 정도로 진행한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찍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 시가 우리가 앞으로 읽을 책 안에 있는 문구인데요. 오늘 책이 타인의 미래라고 해서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인의 문제이지만 타인의 미래이지만 그게 바로 다른 사람만의 문제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타인의 문제.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문제다라는 주제로 제가 이 시를 마지막 마무리 시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다음 책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에 2주차의 책은요. 전쟁과 평화의 역사.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전쟁이 왜 일어나고 평화가 왜 이렇게 어렵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쟁부터 쭉 전쟁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쉬울지 안 쉬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음 주에 다음 코칭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제가 진행한 첫 번째 코칭인데 코칭의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제 영상이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를 좀 하면서 만나 뵙게 되기도 더 기대하면서 코칭 첫 번째 마무리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 은효경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